오늘 아침 뉴스에서 설탕 섭취는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사를 봤어. 초포음료 먹지 말자. 뱃살의 주범이구나. 내일부터 초코음료를 먹지 말아야겠어. 그래. 그렇구만. 어이, 내일부터라고.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 마사입니다. 저번에 우리 미래엔 중3 주장하는 글쓰기 배웠었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195페이지까지 했었고 196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그 1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해보자. 첫 번째 근거,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두 번째 근거, 동물원의 동물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룰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거 가지고도 또 문제 많이들 출제하시거든요. 예, 선생님 보기에는 요 부분, 네, 이 부분 가지고 문제 많이 출제하실 겁니다, 아마. 자, 봅시다. 내용 조직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동아리 친구들은 정리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까 고민하며 개요를 작성했대요. 개요가 무엇입니까? 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줄기잖아요. 어떤 구성으로 우리가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서란 말이죠. 네, 근데 그 계획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어떤 유형으로 출제를 하시냐면요. 뭐 일례로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아마 여기 뭐 서론, 본론, 결론 이 표를 갖다 제시한 다음에 여기 이 중간 부분에 이 주장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그럴싸한 근거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닌 거. 동물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은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에 뒷받침되는 근거 이 두 개는 적절한데 뭐 역시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시험 문제 유형과 똑같이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근거 3 하고 요 주장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겠죠. 일단 서론에는 동물원과 관련된 경험을 적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서론에서는 동물원에 관한 경험을 언급해서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네. 사실 흥미를 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말이든 글이든 간에 모든 글 속에서는 초반에 흥미를 확 끌어당기는 게 좋잖아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느슨하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확 몰입도 확 높이게, 흥미 확 높이게 뭔가 자극적인 장면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액션 장면이 튀어나온다거나, 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좀 동물원과 관련된 경험의 얘기를 꺼내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동물원의 동물이 처한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동물원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쳐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내용에 의하면 이 글쓴이는 어떤 계획을 짠 거냐면 본론 속에다가 일단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의 주장, 그것이 즉 해결책이죠. 이걸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앞서 그 주장하는 글쓰기 1편 강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 제기가 서론에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서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서론에서 그냥 동물원과 관련된 간단한 뭐 가벼운 이야기부터 아주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문제 제기가 꼭 어디 위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룰은 없습니다. 순서는 확실히 있긴 하죠. 문제 제기를 먼저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의 순서는 분명 존재하죠. 해결책이 먼저 나오고 문제 제기 나오는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문제 제기가 서론에 나올 수도 있고 본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좀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그 계획을 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본론에는 다양한 예와 시각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여야지. 자, 이것은 근거 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장에 대한, 그죠?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이 주장이 탄력을 받으려면, 힘이 강해지려면 아주 적절하고 아주 신뢰성이 높은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1편에서 얘기했죠? 예, 근거에 요구되는 조건 3가지. 네, 그래서 본론에서는
다양한 다양할수록 좋죠. 양의 측면에서 다양할수록 좋죠.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제시한다. 이거는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설득력을 높여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사례,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물의 환경에 대한 그런 시각적 자료를 첨부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앞서 본론에서 얘기했던 주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 강조. 자, 근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어? 그게 결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없애서 동물을 동물답게 살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앞에 했던 주장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끝마무리 짓습니다. 됐죠? 자, 개요를 살펴보면서 이 글에 사용할 논증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습서는 그러니까 논증 방법 중에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귀납법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중3 미래행 과정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은 잘 배웠을 겁니다. 네.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라는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었죠. 그죠? 꽤 선생님 채널 중에서 인기 있는 그런 강의이긴 한데, 네. 거기서 귀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교과서 밖의 수준이 아니라 교과서 안의 수준에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이 귀납법은 결국 나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겠지. 본 친구들이라면. 그죠? 자,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 나무들의, 이 나무 가지 속에 요 열매들이든 나무 가지든 요 자잘한 것들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설명했었나요? 구체적 사실이죠. 자, 근데 이 구체적 사실에서부터 개별적이고 특수한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일반적인 사실, 원리를 끌어내어 결론을 만들어내는 연구 방법이 귀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반적 원리. 근데 이 설명은 사실 교과서 밖의 개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잘못됐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대체 그게 뭐야? 라고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괜히 순수한 궁금증에 이 논리적인 어떤 접근 방법 중에 귀납법 요게 교과서의 내용이 뭐가 틀렸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강의 링크 시켜 놓을게요. 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귀재가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다양한 사례를 들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잖아요. 돌고래 사례,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물원의 환경.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많은 동물들의 사례들을 제시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돌고래 사례든 많은 동물들의 사례든 이런 것들은 모두 일련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귀납법에서 말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끌어모아 그 나뭇가지의 열매들을 다 끌어모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굵은 가지까지 이르러서 뿌리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귀납법에 의한다면 일반적 원리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납법이에요. 알겠죠?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결국 이거를 종합해보자면 동물을 동물답게 살기 위해선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르기 때문에 이것이 귀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리 대표인 민호가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이 글은 그러니까 초고죠, 초고. 그러니까 처음 쓴 글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 뭐 생각을 정리하면서 쓴 글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고칠 여지가 있는 초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같이 읽으면서 고쳐 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좀 고쳐 쓰면 좋겠다는 부분을 메모한 것이죠. 첫 번째 제목부터 지금 요거 찍 긋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물원에 가본 적 있나요? 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걸로 바꾸자.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을 바꾸자.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로 고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리 있죠. 왜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제목이라는 것은요. 그게 노래의 제목이든 영화의 제목이든 소설의 제목이든 시의 제목이든 꼭 그래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 작품, 노래든 영화든 드라마든 시든 소설이든 그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주제의식을 포함하는 제목을 갖춰야 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독자들, 관람객들, 그리고 노래를 듣는 청자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흥미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미있는 제목이면 더더욱 이상적이겠죠. 근데 지금 이 동물원에 가본 적 있나요? 라고 경험을 묻는 질문은 왜 잘못된 것인가요?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왜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했나요? 예. 왜 그럴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동물원이 동물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불행한 어떤 경험만을 준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그 동물원에 가봤는지에 대한 경험만 묻는 거 제목일 뿐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라고 제목을 바꿈으로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야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원이 없다고? 그러면 동물원을 없애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하죠. 이것도 능동적인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전에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읽기 3단원에 있었어요. 능동적으로 읽기 부분에서 가르쳐줬던 부분입니다. 예측하면서 읽기, 제목 보고 예측하면서 읽는다거나 훑어본다거나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 제목을 보고 나서 독자들은 동물원을 없애자는 말인가? 라는 식으로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동물원에 가본 적 있나요? 가지고 뭘 예측하나요? 나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나? 뭐 그걸 갖다가 묻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글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아주 적절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다. 원숭이, 호랑이, 악어 등 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직접 보고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동물원에 관한 즐거운 경험이 있다. 자, 봐봐요. 이게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자. 이거는 선생님이 바로 전에 1편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까? 맞춰보세요. 뭘까요? 시간 줄게요. 네, 통일성입니다. 그쵸? 통일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통일성. 말했잖아요. 통일성이 뭐라고? 그 하나의 주제를 향해 모든 내용들이, 모든 문장이 다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만은 사실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라는 그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동물이 행복하지 않으니 동물원의 동물들이 힘들어 하니까 동물원을 없애자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담겨 있는 글인데 거기에 저도 동물원에 관한 즐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즐거운 경험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1도 없죠. 그러면 빼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지식이긴 한데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필자들이 좋지 않은 3가지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3가지의 수단들이 뭐냐면은 첨가, 삭제, 재구성.
통일성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은 첨가를 할 수 있고요. 통일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이 없는, 주제의식과 상관이 없는 그런 문장들이 등장했다면 삭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도 주제와 관련이 있긴 한데 뭔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요 세 가지의 원리 중에서 삭제 원리를 통해서 통일성을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어쨌든 주제의식과 관련이 없으면 과감하게 다 빼버려야 됩니다. 네.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우리는 동물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죠. 조금 확대할까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근거 1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국어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장 전체적인 글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런 표지들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근거라는 말이거든, 그냥. 그죠? 왜냐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서 말한 문장에 대한 이유를 밝히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표지들 잘 항상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하며 만들어 놓은 환경도 자연과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또 표지죠. 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자, 이거는 뭐 사실 예증이라고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돌고래는 하루에 100km 이상을 헤엄치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물체를 인식하고 대화하는 동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꺾기 표시할게요. 수족관의 돌고래는 작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으며 사방 벽에서 연쇄적으로 반사되어 울리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뭐 쭉 나와요. 자, 그러면서 여기 갖추지 못하고 있다까지 자, 꺾기 표시합시다.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근거 1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쓰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생태학자에 따르면 요거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생태학자는요 결국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바로 신뢰성이 높아지는 부분인 것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옆집 아저씨의 말보다는 그 학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성취를 이루신 전문가가 말을 하는 게 더 일리가 있잖아요. 더 설득력 있잖아요. 항상 뉴스에서 기자가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꼭 전문가의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왜 그럴까? 그 기자가 전달하는 말의 내용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자가 이제 전문가들, 뭐 대학 교수들 아니면 과학자들 인터뷰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아, 과연 그렇구나 라고 좀 더 믿음직하게 얘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말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수족관은 이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고래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돌고래 수명은 30여 년이지만 국내 수족관 돌고래 수명은 4년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이처럼이란 말도 여러분들 좀 잘 눈여겨봐야 돼요. 네. 뭔가 종합하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앞에 말을 다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을 미뤄 짐작컨대 결국 종합하자면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앞에 나온 동물원의 특히 돌고래 사례를 막 구체적인 사례 쫙 들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귀납의 구조가 좀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장이. 그죠? 그래서 동물에게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과 동물 또한 행복한 동물을 만들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자습서에서는 꺾기 표시를 했습니다. 꺾기 표시하고는 이 동물원의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와 관련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해합니까? 이 부분? 이해가 되죠? 자,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요? 이 글의 목적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였나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동물원 없애란 얘기예요. 동물원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불행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동물원 없애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동물원의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은 동물원은 유지되어야 된다 얘기 아닙니까? 이걸 유지 방법, 유지 보수에 대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없어져야 될 내용이죠, 그죠? 삭제. 역시 통일성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야, 그죠? 동물은 없애자는데 동물을 이렇게 고치자 라고 한다면 없애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가 등장하죠. 네, 뭐라고 얘기하면 동물원의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쭉 뭐 읽어보세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죠? 네, 바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람객의 시선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는 동물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게 나옵니다. 동물원의 동물은 신체적인 고통도 겪습니다. 자, 이건 문제가 되죠. 자, 동물원의 코끼리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해 발 상태가 좋지 않고 운동 부족으로 관절염을 앓는다. 이거 좀 분석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선 이렇게 써 있어요. 동물원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단락이니까 신체적인 고통을 언급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이것 또한 역시 통일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앞에 나왔던 내용부터 여기부터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 알겠어요? 자, 근데 이 한 문단의 이 중심 내용은, 중심 문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동물원의 동물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단은 이거 가지고만 얘기해야 돼. 모든 이 문장들이 1편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대충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줬었죠.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분홍색 줄이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제목, 그렇다면 이 각각의 어떤 문단들 있잖아요. 이 문단들, 요게 한 문단, 2문단,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라 한다면 여기에는 또 각각의 중심 문장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중심 문장들을 향해서 하위에 이런 흰색 문장들이 다 노란색 문장을 향해 가야 되고, 그죠? 이게 통일성이에요. 모든 하얀색 문장들은 노란색 중심 문장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 모든 내용들은 다 모두 하나의 중심 주제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통일성이에요. 네. 때문에 요 문단 안에서의 중심 문장은 뭐야? 동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신체적인 고통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신체적인 고통 왜 나와? 물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는, 그러니까 그럴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되게 주의해야 돼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왜냐면 신체적인 고통,
결국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 동물원은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동물원을 없애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 사고의 전개에 의해 이 내용이 적합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잘 들으세요. 요건 적합할 순 있지만 만약에 이 신체적인 고통, 동물원의 동물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을 언급하려면요, 문단을 나눠야 됩니다. 다른 문단으로 만들어야죠, 차라리. 요 문단은 동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문단인 거예요. 때문에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어떤 동물원의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면 문단을 나눠야죠. 다른 문단에서 얘기해야지. 지금은 정신적 고통 문단인데. 신체적 고통 문단 따로 만들어서 했다면 적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빨간색 글씨에서 동물원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단락이니까 신체적 고통을 언급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겠어. 삭제해도 되고 재구성하려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동물원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단락이니까 신체적 고통을 언급한 이 부분은 새로운 단락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이 삭제에 집중한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쓴 이것은요,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첨가, 삭제, 재구성 중에 얘는 재구성이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동물원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의 위기의 종을 보존한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수정해서 동물원의 순기능을 제시한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거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굳이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동물은 없애야 한다라는 어떤 동물원의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순기능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나?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네, 없애버려도 돼요. 삭제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순기능을 제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무엇을 의도했냐면, 그러니까 예상되는 반론, 그죠? 를 미리 제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없애자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은 아마도 동물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멸종위기의 종을 보존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말이지.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 동물을 보호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격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이 글을 갖다 전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라면 요건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 야생동물이 본성을 뺏긴 채로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죠. 자, 다음 점검 항목을 참고하여 동아리 친구들이 글을 고친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 5가지 항목이 고쳐쓰기 점검 항목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부분은요, 글의 첫 번째 문단에 이 부분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주제에 상관없는 내용임을 삭제하자. 고쳐쓰기 점검 항목 1번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있죠. 여기 고쳐쓰기 점검 항목 2번이라고 썼습니다. 결국 제목이 글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고쳐쓰기 점검 항목 2번이죠. 그 다음 이 3번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통일성 측면에서 중심 문장과 관련된 뒷받침 문장들이 다 나열되어 있느냐를 묻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바로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단락이니까 신체적 고통을 언급한 요 부분은 빼내기 좋겠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고쳐쓰기 점검 항목 3번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고쳐쓰기 점검 항목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는가? 자, 이 부분은 바로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과 좀 더 긴밀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하려면은 동물원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의 종을 보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동물을 보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은 너무 생략한 문장이거든,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준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문장을 전개해 나가면 좀 더 매끄러워집니다, 연결이. 네, 그래서 이게 응집성이 되게 좋아지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도 이렇게 고쳐쓰기 점검 항목 4번이라고 썼습니다. 네. 마지막에 요거 있잖아요.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게 단어를 썼는가?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언급하진 않았는데, 네. 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바로 요 부분. 연쇄적으로. 이거는 고쳐 쓴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요? 연쇄적으로. 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쓸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 점검 항목 5번까지 네, 모든 고쳐쓰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걸 다 반영한 게 글 완성하기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요거 주장하는 글에 대한 간략한 얘기, 그 다음에 쓸 때 유의될 점,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 주장과 근거와 사회문학적 맥락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그쵸. 그 다음에 3단 구성의 형식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야 된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탕 섭취는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설탕 수치는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사를 봤어. 웃지 마. 나 한기 끝내. 너 보지 마, 앞에 봐. 야, 너 배우 다 됐다.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재서 자신감을 가져.